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자연인의 탈당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김남국 의원이 맹비난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함으로써 그 시장 선거를 앞둔 이 정치판에 손정혜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금태섭 의원이 강서갑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사실 완전 신인이죠. 강선우 지금 의원이 되셨는데 그러게요. 거기서 경선 탈락하는 거 보고 없는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애기지만 밖에서는 냉철한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정치 이슈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했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네, 저도 이게 여당 정치인이 탈당을 했는데 뭐 여당에서도 목소리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야당에서 시끄러운 게 좀 기억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여당 내 야당 역할이라고 하죠. 이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를 많이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야당이 요즘에는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이 독재 뭐 정권 아니면 뭐 독재 정당 이런 식의 좀 프레임을 가두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을.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 의견을 허용하지 않아서 탈당을 한 사례로 보자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준비를 했던 걸까 이 시점이 좀 궁금해서 물어는 봤는데 정확한 답은 얻진 못했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직 의원이 금 전 의원 만났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탈당 얘기는 안 했고 또 굉장히 평온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의외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오랫동안 좀 준비를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본회의에서 그 투표하는 과정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뭐 트리거 효과처럼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이 금 전 의원이 그제 아침 6시에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고 거기서 밝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본회의 표결인데요. 당시에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과정이었는데 이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거든요. 근데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제일 큰 목표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완성하고 이뤄내는 게 공수처 설치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금 전 의원은 여러 번 반대 의사도 밝혀왔고 특히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기명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반대, 찬성, 기권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 이걸 본 민주당 당원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 청원을 냈고 결과적으로 지난 5월 25일에 당론 위배했다면서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근데 이게 경고라는 건 사실은 뭐 이름 그대로 그렇게 심각한 징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윤리심판원 얘기는 이 기권은 좀 소극적인 반대잖아요. 반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약하게 징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국회의원을 두고 소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개별 헌법기관이다. 그럼 개별 헌법기관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이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논란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금 전 의원은 이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런데 5개월 동안 답변이 없으니까 징계를 뭉개고 있다라고 하면서 탈당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금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만에 징계 뭉개기 때문에만 이 탈당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변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또 생각이 다르면 범법자 친일파로 몬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요. 또 내로남불 말 뒤집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이 좀 많이 겪었던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부 비판을 하면 총질이라고 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해서 문자 폭탄과 악플에 좌표가 찍힌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이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이 충정과 진심을 담아서 탈당기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난 거죠. 예전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상점벽해도 아니고 뭐야 했는데 조금박해라고 불렀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이 말 소심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있었죠. 네.
이 조금박해라는 게 성을 따서 한 건데 조웅천 의원, 박영진 의원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김혜영 최고위원을 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해자는 성은 아니네요. 김혜영의 해자를 딴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계속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일단은 이 금전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숫자 자체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김혜영 최고위원도 사실은 최고위원이라서 발언 기회가 많잖아요. 회의 네, 때마다 얘기를 네. 하는데 그 발언들에 대해서 당내 비판 가들이 좀 많아서 좀 어려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죠. 저도 그래서 이 그 금태섭 의원 탈당한 내용 보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봤던 게 요 조금밖에 다른 분들은 어떤 입장을 냈나 하고 봤더니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감은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떠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게 차이점인 그러게요. 거죠. 네, 금태섭 전 의원의 지적에 다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을 떠나서 할 게 아니고 당내에서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 네 분도 다 각각 어떤 소신이 있으니까 조금씩 다르겠죠. 똑같이 행동하시진 않겠죠. 남은 네. 분들 세 분도 마찬가지고. 정계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당 반응부터. 그러니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야당 반응이었는데 저는 좀 광경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에서 자유계약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야권에서 러브콜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처럼도 보였고 또 그리고 어디 이 경제지였는데 기사 제목을 이 따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 진공관리 금태섭. 쓰는 말이죠. 네, 그 금태섭 따상. 그러니까 이게 신규 공모주, 그러니까 새로 시장에 나온. 왜 이렇게 갑자기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따상하는 행복과 생각만 해도 행복해서 내게 따상이 된다면 따상이 필요한 네. 분이라. 필요해요 좀. 그러니까 좀 사람한테 쓰긴 좀 그렇지만 이 어쨌든 뭐 이렇게 매물로 마치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기자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먼저 카카오톡 방에서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명이나 두 명이 대표로 가서 질문을 하는데 다들 금태섭 전 의원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서울시장 후보로는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질문을 했더니 영입의향을 알아볼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원론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김종인 위원장의 화법을 고려하면 굉장히 무게가 있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출입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 꺼려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좀 화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 이 다른 당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그 얘기는 하기 싫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빈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다른 인사에 대해서. 근데 만나볼 수도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요즘 입지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내 비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좀 다른 얘기가 들렸던 게 이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이 설령 이 국민의힘으로 오더라도 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한 얘기인데 그렇게 바로 탈당하자마자 그렇게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게 되면 금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굴레나 멍해가 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봐라 국민의힘 가려고 그렇게 탈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금 전 의원이 내놨던 뭐 민주당에 대한 뭐 진심이 섞인 그런 비판 같은 것들이 좀 다 묻혀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리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당도 저는 좀 의외였는데 역시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단 좀 의외인 거는 뭐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지만 뭐 원래는 한 식구였다가 네. 갈라졌다는 것 같아요. 악연으로 뭐 결론이 내려진 상태잖아요. 뭐 책에서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네. 그런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고 뭐 표현만 보자면은 김위원장보다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쪽에 물어보니까 이 권 원내대표가 이 안철수 대표랑 사전에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고 안 대표가 특별히 따로 코멘트는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에서는 이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니까 잘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뭐 냉소에서 조롱 사이쯤 어디인가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고 안타깝다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김남국 의원은 이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리와 이익을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김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에는 이 금태섭 전 의원과 같은 소신 있는 초선 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그러게요. 있었죠.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것보다 또 더 반전인 건 그 전 단계에서
공천이 실제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 금태섭 전 의원의 지역구의 자객 공천 얘기가 있었죠. 당내 네. 자객 공천 네, 얘기가 네. 있었던.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초선 의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뭐 본인이나 민주당 위해서 다 잘된 일이라고 하면서 이 철수형이 외롭다.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약간 말씀하신 조롱에 조롱 섞인. 가까운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안 내놨는데 이낙연 대표는 아쉽게 생각한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요. 뭐 네. 충고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대변인 논평이 저는 좀 눈에 띄었는데 허영 대변인이 이 지금은 자연인으로서의 탈당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라는 거는 뭐 아마도 전직 의원이라는 걸 강조한 것 그렇죠. 같은데 현직 의원은 아니니까. 좀 뭐 파급 너무 이렇게 주목받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파급력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다른 두 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연미 기자는 어떻게 네. 봤어요? 탈당.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자연인의 탈당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김남국 의원이 맹비난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함으로써 그 시장 선거를 앞둔 이 정치판에 대형 FA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맞설 수 있는 이른바 반민주 혹은 반문재인 진영에서 빅텐트를 치고 등판할 첫 번째 선수로 금태섭이 거론된다는 게 앞서서 금태섭 의원의 그 정치 행보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금태섭이면 난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탈당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여전히 나의 정치적인 가치가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정치적 생명이 앞으로도 남아있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민주당에서 제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오히려 보여준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거 왜 자꾸 밖에서 사람을 찾느냐, 이 마이너스 정치하지 말고 당내에 사람 없다는 얘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금태섭 의원이 강서갑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사실 완전 신인이죠. 강선우 지금 의원이 되셨는데 그러게요. 거기서 경선 탈락하는 거 보고 민주당에선 자립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 이미 사실은 그때 4월 15일 민주당 전에. 내에서도 경선에서 초선 의원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밀어내고 당원 투표나 이 경선에서 이렇게 지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리 뭐 주변에서 조국 전 사태로 금태섭 의원과 다른 당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본인 지역구잖아요. 근데 패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견을 너무 소수 의견 다른 의견을 내서 수뇌부에 찍혔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 정치적으로 본인과 잘 안 맞는 옷 입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동안도 들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입고 현역 계셨다? 국회의원이면 그 지역구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되니까 경선에서 패배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 정치적 미래를 크게 보시는 것 같지 않고 특히 금태섭 의원께서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법률가시잖아요. 네, 전 검사 검사고 출신이죠. 변호사이시고 하셔가지고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는데 얼마나 의지가 남아 계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아예 탈당도 쉬웠던 건 아닐까. 사실 내 지역구에서 완전 초선한테 패배하면 상처가 오래 남죠. 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뭐 방송은 좀 하셨지만 그렇게 정치를 처음 도전하셨던 네, 분이죠. 맞아요. 인지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네, 상황에서 금태섭 의원이 패배할 거라고 예상 못했었거든요. 그런 점이 좀 뼈아프지 않았을까. 네, 강선우 의원은 그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었고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캠프에서 좀 그러니까 일하셨죠. 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 안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꽃친문이라고 네, 말하시는 하는 그 생각을 고리는 있었겠. 해볼 수 있죠. 예전에 저 이 프로그램 말고 네. 정치쇼라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한번 나오셨어요. 그때. 정치 패널로도 활동 많이 하셨죠. 평론가로. 강선우 그때 당신 후보였죠. 나왔었는데 저는 비슷하게 이 뭐 지명도 그 다음에 뭐 능력 개인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 강한 인물인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이름 자체는 너무 널리 알려.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름을 보통 사람이 몇 명 정도 알겠어요.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금태섭이라는 이름은 어쨌든 알려져 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강선우 의원은 사실 그 정도의 지명도는 아니었는데 밀리는 거 보고 당내에서 입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좁구나라는 생각은 또 저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했지만 이 조금 박해라고 불리는
박용진, 조응천, 김혜영 최고위원하고 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금태섭 의원은 조금 다르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어요. 검사 시절에도 마이웨이였죠. 사실은 그 수사받는 법 2006년에 한겨레 신문에 그거 연재해가지고 나중에는 일선 수사검사로 있다가 이분이 그 무슨 팀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회사 같으면 총무팀? 그러니까 그런 격리 대로. 회계 담당하는 그 팀으로 발령이 나서 결국은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기사들이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검사에게 수사받는 법을 알려줘서 그거 자체가 검찰에서는 굉장히 반역적이거나 혹은 아니 이런 영업 비밀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격적이었어요. 진짜로. 뭔가 그러니까 파격의 아이콘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박 기자님, 네. 이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이제 얘기가 솔솔솔솔 나오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최종적인 후보로서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그 원어브댐으로서, 그러니까 경선에는 충분히 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에서 원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야당 입장에선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 가서 후보 없다고 했다가 지금 당내에서 비판도 받고 이렇지만 네.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 서울시장 후보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후보를 갖다 놓고 경선을 해서 경선을 재밌게 해서 후보 한 명을 키워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후보군을 나열할 때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스펙트럼도 넓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나온다라는 그런 모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데려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뭐 합당일 수도 있고 여하튼 서울시장 이 경선에 이 보수 야권 전체적으로라도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이 있다. 그러면 지금 너무 조그만 당이지만 이 좀 영향력이 더 커져서 어떤 좀 이 협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손정희 변호사 보기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많이 나오면? 아 죄송한데 저는 금태섭 의원님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냥 친화력과 어떤 뭐라고 해야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약하는 것을 많이 못 봤고 늘 이제 소수자 입장에서 외골수 입장에서 내부 비판을 많이 검찰 내에서도 그런 내부 비판적인 자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열광했던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맞아요. 사람이 없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좀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잠시만요.